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한 은행의 금융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 즉 통장에 1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 금융연구소에 지난 2007년부터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과 생활 행태 등을 담은 웰스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웰스 리포트에는요,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 부자들의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그들은 과연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에게 돈이란 땡땡이다. 그 첫 번째는요, 편안함입니다. 38.5%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16%가 대답한 꼭 필요한입니다. 세 번째, 12.9%가 대답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 3%가 대답한 편리함입니다. 다섯 번째, 2.7%가 대답한 행복이고요. 여섯 번째, 2.4%가 대답한 삶의 전부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1.7%가 대답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치,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나에게 돈이란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듯이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부자를 죄악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사실 이 부자들도 대부분 다가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절약하고 절약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삶의 전부라고 표현을 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돈을 편안함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지 그 투자 행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거나 변경한다는 비율이 유지가 70%, 변경이 30%입니다. 변경보다는 유지하고자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2024년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획을 물어본 결과는요, 부자 10명 중 7명이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요, 유지하겠다가 10명 중 5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명, 즉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관망세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 또는 부동산 비중을 늘리고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유지한 채 다른 세부 투자 구성만 바꾸겠다가 각각 1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가 10% 감소한 반면에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이 소폭 증가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점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추가 투자 계획 1순위는 대부분은 없음이라고 대답했지만 일부는 부동산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2024년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는 여전히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응답률이 32%에서 24%로 감소해 22%인 예금과의 선호도 격차가 좁혀진 것입니다. 예금 다음으로 투자 의향을 보인 상품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 예금의 투자 의향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투자 대기 자금의 보관 목적입니다. 즉 지난해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을 관망하며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기 자금을 안전하게 예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자 10명 중 9명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4년 보유 부동산 매도 의향보다 매수 의향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 대기 자금을 예치해 둘 것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입 의향이 있는 부동산은요, 지난해와 비슷하게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았고요, 토지와 꼬마 빌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아파트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 젊은 부자는요, 아파트 다음으로 해외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외화 자산의 범위가 금융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는 부자도 16%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조사 5%에 비해
훨씬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드러지는 호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생각하는 돈, 자산 관리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웰스 리포트에는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부자들의 취미 탑 10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취미를 가졌을까? 그 첫 번째는요, 65.4%가 대답한 산책이나 걷기입니다. 의외죠. 부자들의 취미 1위가 걷기나 산책이다. 의외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주요 취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9%가 대답한 골프, 세 번째는 35.9%가 대답한 헬스, 네 번째는 30.6%가 대답한 문화예술 관람, 다섯 번째는 20.7%가 대답한 요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19.8%가 대답한 등산이고요. 일곱 번째는 13.3%가 대답한 종교 활동입니다. 여덟 번째는 12.8%가 선택한 필라테스, 아홉 번째는 12.2%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참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요, 8.3%가 선택한 파인 다이닝입니다. 품격과 격식을 갖춘 식당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캠핑이나 낚시, 사이클, 테니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65.4%가 선택한 산책이나 걷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부자라고 마음껏 돈을 쓰며 취미를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은행의 금융연구소에서 발행한 웰스 리포트, 부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키워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자들의 공통점은요,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옷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부분 같은 지갑을 20년 넘게 쓰고 있다는 것. 결국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번 것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부자가 되었어도 돈이 들지 않는 산책이나 걷기에 65.4%가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것.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교훈 삼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